안녕하세요.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12월 2일 저녁에 나온 기사인데요. 잘못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를 비롯한 바이오 주식들은 불법 공매도랑 악연이 깊은데요. 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사는 바이오 주식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1년 이상 징역을 살 수가 있겠고, 부당 이등에게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추가 내용들은 또 뭐가 있냐? 차익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은 할인을 하죠. HLB도 한 20% 할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다음에 차익 공매도를 하고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은 할인된 20% 더 할인된 더 싸게 주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유상증자 참여해서 더 싼 가격에 신주를 받으면, 그래서 갚으면은 이거는 좀 불공정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금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익 공매도를 어디서 어디까지 금지가 되느냐?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부터 이제 차익 공매도 한다면 유상증자 참여할 수 없고요. 신주 가격 산정 이전까지. 그래서 이 이유는 뭐 상관없는데, 요 사이에 공매도를 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금지 규정 어기고 참여하면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권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무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하면은 무차익 공매도를 말하거든요. 내가 대차를 하지 않고서도 매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불법 공매도가 되는데, 요게 만약에 보관 의무가 없다면은 증거가 인멸되잖아요. 증거가 소멸하면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대차거래한 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위해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대차거래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까보고서 대차거래가 없었다고 하면은 불법 공매도가 이제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의무화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공매도 처벌이 강화가 되었는데, 잘못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당하고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징역살이 할 수 있고, 이날 이제 통과된 법안들은 7일에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게 20배 대여 주식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치는데, 개인들은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65% 거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공매도는 1%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식 제도 도입을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는 게 이번 취지인데, 지금은 이제 신용 대주 서비스 참여 증권사가 6곳에 불과한데, 요것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각 증권사마다 빌릴 수 있는 수량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증권사별로가 아니라 중앙으로 모아가지고 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에게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를 하고, 반칙간수 최소화하는 투트랙 전략.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인인증서가 이제 곧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패스 인증서 발급이 2천만 건 기록했다고 하는데, 2019년부터 쭈루루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6월 달에 1,500만, 11월에 2천만이 이제 건수가 이제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되니까 패스 인증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되면 이제 민간업체 간편 인증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SGA랑 SGA 솔루션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요번 시가총액이 300억입니다.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요 SGA 솔루션즈도 마찬가지로 300억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SGA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정보 보안 산업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GA 솔루션즈 이제 주주 사항을 보면요, SGA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27%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름이 같죠. 그래서 이제 최근 뉴스 기사들 보면은 이제 패스 인증서가 이제 가장 강력한 것 같은데, 패스 앱에서 발급을 하면은 이제 1분 내 발급이 되고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뭐 정부24, 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택스 뭐 요런 데에서 이제 폭넓게 패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통신 3사가 등장을 하죠. 패스 관련주로 이제 아톤이 있습니다. 아톤 주가고요. 자,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면 아까 봤던 통신 3사가 여기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SKT, KT, LGU+, 통신 3사의 휴대폰 인증 플랫폼 패스. 자, 요런 이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관련주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티머니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카드로 쓰는 티머니도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미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트고 이제 분봉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것도 이제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개인정보 보안 중심의 2차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니까 부가적인 거겠죠. 1차 본인 인증을 하고 요것만으로도 불안전하니까 추가적인 보안 인증으로 보완해서 해킹 등의 피해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로그인 플러스 휴대폰 간편 로그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본인 인증 분야. 그 다음에 생활 플랫폼에서는 이제 내 정보 지킴이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세이프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통신 3사 인증 앱, 아까 봤던 이제 패스 로그인 한 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맞춤 금융 정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이 있는데, 대부분 그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들이 윗골에 달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27%까지 올라갔다가 쭉 올랐다가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정보인증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사업의 내용을 이제 열어보면요, 인증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인증산업,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면 윤석열 테마주도 있죠. 제일테크노스랑 서현이와.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테크노스에 여기 박정식이라는 사회이사는 서울대 사법학과 졸, 그 다음에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사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현도 이제 보면요, 여기에 그 유재만이라는 이제 사회이사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법학학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제1부장 검사, 둘 다 서울대 법대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 관련주 우리바이오도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먼저 이제 제일테크노스, 그 다음에 이제 서현이화, 자, 우리바이오. 화이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제 독일 바이오엔테크랑 같이 하는데 이 백신에 대한 승인 신청에 나서가지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이번 달 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바이오는 어떤 걸로 엮여 있냐, 화이자 출신의 고위 임원이 있다는 이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임원에 이제 여기 이승래라는 분이 한국 화이자 제약 마케팅 부분 총괄 임원이라는 주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죠. 그 다음 추가로 이제 KPX 생명과학도 있는데 이 화이자의 항생제 중간체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가가 이제 조금 내려왔죠. 자, 그건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요 항생제 중간체 약품이 화이자 백신이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화이자랑 관련 있는 건 제일약품도 있는데요. 제일약품은 2005년부터 수장을 맡고 있는 성석재 대표가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확인해보면 성석재라는 대표이사 사장이 한국 화이자제약 영업 마케팅 주요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일약품이 판매하는 도입 의약품의 상당수가 한국 화이자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